가고 있나요? 강단을 갑니다. 수능 기원 미사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내일 수능을 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수능 생각보다 안 떨리고요. 근데 내일 아침 되면 울면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맞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수능을 친다는 게. 울컥울컥 하는데. 고1, 2를 위한 팁. 고3 때 진짜 많이 놀거든요. 근데 걱정하면서 놀든 그냥 놀든 결국 노니까 걱정하지 말고 1, 2학년 때 열심히 해요. 1, 2학년 때 열심히 미리 해주세요. 1, 2학년 하지 말고 진짜 답은 1, 2학년. 이랬는데 두 번 치다가 나오지. 신난다. 가자. 구독과 좋아요. 어떤가요, 소감이? 갈 거야 내일. 공부에 관심이 없고 이런 거 찍는 날 관심이 하잖아. 와. 왜 말해봐. 할 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어떤가요, 소감이? 네, 저 두번 치다 나올게요. 진영. 야, 우리 어디 가자. 우리 이거 받았어. 야, 우리 찍자. 짠. 짠! 우와. 짠! 마이쮸 두 개랑 이거 뭐지 안에? 저 의원님 제목인데. 맞아, 일단. 아, 숨 쉬어. 그걸 좀 봐봐. 김만. 야, 너 저자식이야. 김만절이야. 나 김만절이야. 자리 어딘데? 몰라, 니 몇 분이야? 맞는 것 같아. 맞네요. 긴장이 되나요? 아까도 심장이 너무 떨렸는데. 원래 심장이 근데 너무 떨려. 떨린다고? 갑자기 아직-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너무 무섭.
눈썹이 없잖아. 수능 잘 칠 생각인가요? 네. 잘 쳐야죠. 수능 후기 말해줘. 어땠어? 뭐 했어, 니? 저요? 아, 허리 진짜 부서지는 줄 알았어. 끝났어요. 근데 수능 한 번 더 쳐야 될 듯. 뭐래? 진짜. 왜냐면 수능 치면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아 그래 그거는 맞아. 나 진짜 한 30만 이상 진짜. 받았어. 그거 찹쌀떡만 다 먹고 나면 한참 걸릴 듯. 그래도 선물 그딴 거 다 필요 없거든. 그래 하기 싫다.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 와 진짜 사람 되게 많네. 같은 점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매겨야겠다. 진짜? 그대여 쉽지 않은 하루였죠. 마음 먹은 일 하나도 되지 않는 힘든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알아요. 그대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 파이팅! 네. 네. 올해 수능 날도 전국에서 달리게 될 수험생 수성지원 차량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자원봉사로 달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지원 차량만큼이나 마음이 바쁜 분들 무엇보다도 수험생 당사자들이겠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준비가 힘들었을 겁니다. 혹시 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요. 자, 지금 저한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시민분들께서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시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각으로 알아보는 시험 당일 꿀팁 첫 번째, 손을 사용하라입니다. 우리 신체 부위에서 어떤 부위가 가장 많은 뇌신경세포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손입니다. 실제로 행동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손에 해당하는 신경세포는 30%에 육박합니다. 그 말은 손이 잘 풀린다면 뇌의 활성도도 빠르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험장에서 박수를 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럼 미친놈이 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손에 자극을 주고 좀 더 빨리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시험장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핫팩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차가워진 손을 핫팩을 통해 빠르게 녹여 뇌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집중력도 가지게 되며 심리적으로 높은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손이 따뜻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필기를 한다던가 자료에 줄을 그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과 손의 협응을 통해 아직 각성이 덜 된 뇌를 자극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각으로 알아보는 시험 당일 꿀팁 두 번째, 배부른 것보다 조금 배고픈 게 낫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약간의 공복 시 위에서 혈액 속으로 방출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기억과 관련된 해마에 자극을 준다고 했죠. 사실 이것 외에도 약간의 공복이 인지력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은 많습니다. 꼭 이런 논문이 아니더라도 배부른 상황에서 잠이 얼마나 오는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굶으란 소리는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먹지 말란 말이죠. 너무 굶어서 배에서 소리가 난다면 아마 그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라도 시험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먹지 않은 음식을 당일에 먹었다가 소화가 안 돼서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먹는 것을 선택해서 평소보다 소량으로 먹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각으로 알아보는 시험장의 꿀팁 세 번째,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백색 소음을 듣는 이유는 백색 소음이 자연스러운 환경 소리로 인지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 시험장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실력은 모르겠는데 남들보다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는 수험생이 있다던가 기침 소리가 유난히 크던가 콧물이 넘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자연소리처럼 그냥 여기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소리가 나는 자연 속에 내가 왔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시험장이란 자연 속에 내가 왔고 숲속에서 새소리 같은 다양한 소리가 날 수 있듯이 여기서도 기침소리와 콧소리 같은 자연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신경이 덜 쓰인다는 것이죠. 내각으로 알아보는 시험 당일 꿀팁 네 번째, 내 습관과 무의식을 믿으세요. 시험을 치다가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잘하는 것도 너무 의식하다가 헷갈려 답을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평소에 잘하는 것은 무의식인 내인 손해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익숙하고 내가 곧잘 하는 문제나 개념은 손해의 습관처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잘한 게 맞나? 확실하게 봐야지 그러면서 답을 고쳐 쓴다면 생각보다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평소 나에게 쉽고 잘하던 영역은 너무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평소에 잘하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영역에 의식적으로 다가갔을 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확인했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익숙해졌던 개념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고 해서 스스로 너무 많은 의문을 품지 마시고 스스로의 무의식과 습관을 믿으세요. 특히 시험장 같은 긴급한 상황에선 잔호화된 무의식이 더 빛을 발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내각으로 알아보는 시험 당일 꿀팁 마지막, 너무 절박해지지 마세요. 어느 정도의 긴장은 노르에피네프린이란 뇌신경 전달 물질을 내뿜어 집중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느끼는 고도의 긴장은 전두엽을 마비시키기도 하죠.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다. 부모님이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경쟁률에는 생각보다 많은 허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 치러 나온 사람도 상당수 되고 이번 시험은 망했고 경험 삼아 쳐보자고 생각해서 온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아예 오지 않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죠? 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온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만약 내가 너무 불안하다면 내가 너무 떨고 있구나, 긴장 많이 했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억지로 억제하려 하지 말고요. 긴장이 많이 되고 흥분이 된다는 것은 이성의 전두엽이 마비되고 감정의 변형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억지로 누르려 하기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전두엽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이 된다면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준다면 생각보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시험 당일에 대한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들일 겁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다던가 이런 팁들은 많은 매체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지금 당장 온몸에 힘을 빼고 의자에 기대세요. 그리고 빨랫감이 의자에 널려있는 것처럼 내 몸도 의자에 널려있다 생각하고 온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은 오로지 내가 숨쉬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냥 호흡을 내쉬면 마음속에서 공기가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들어온다 라고 말하세요.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뇌는 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뇌파를 발산하게 됩니다. 특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선 몸이 편안한 상태, 즉 방금 말씀해드린 명상의 상태에선 SMR파가 나오게 되죠. 최근 뇌파 연구에서 가장 핫한 뇌파입니다. 순간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렇다고 집중력이 낮아지지도 않죠.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SMR파가 많으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우TV의 영상을 본 수험생들이니까 패닉이 와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까지 잘 버텨와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보다 더 멋지고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뭐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지금 예? 뭐예요 과목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집. 아니 이런 걸 왜 준비한 거예요?
시험 한번 쳐보라. 예? 수험생. 시험 한번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시험을 보라고. 오지선다. 야, 오랜만인데 OMR 카드. 수식을 읽지도 못하겠어. 오케이 야일 샌드 더. 아이고 좋네. 이거부터 먼저 OMR 카드부터 써야죠. 저 상력고사 세대예요. 사지선다예요. 그래서 오지선다는 어우 이게 하나가 넣으니까 막 잘 안 보여. 야 보기가 왜 이렇게 많어 진짜. 아유 그렇게 훔쳐보고 그래요 남의 답안지를 시험 보는데. 훔쳐보는 게 아니라 좀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칸을 넘어가서 칠하면은 빵점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매주 OMR 카드 쓰는 사람입니다. 아 요즘도 시험 보세요 그러면? 로또 할 때 거기는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죠 이게? 예? 아 근데 점 하나만 찍는다고 하면 그것도 자동으로 하시나 봐요. 자동이죠 어차피 로또는 자동이에요. 근데 그 자꾸 왜 빨리 봐요 시험에 충실하게 아니, 그게 남의 아니라 문제를. 진짜 걱정돼서 그런다니까. 그래도 걱정돼서. 저처럼 이렇게 시험에 충실하게 보는 사람이 낫지 김엠씨처럼 남의 답안지 컨닝하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제가 낫습니다. 이게 진짜 컨닝 아니고요. 네. 수학 시험 보는데 제가 영어 답안지를 왜 보겠습니까? 아 나 진짜 정말 쓸데없는 오해 받고 정말 기분 나쁘네. 그래서 진짜. 시험 볼 때는 오해받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엉뚱한 행동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오해를 받았을 경우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또 여러분들 죽자고 덤비지 마시고 이거 진짜 극빈데 알려드릴게요. 극빈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책상에 공식 같은 것을 낙서하면 안 돼요. 필기하면 안 됩니다. 걸리면 뭐예요? 끝나요. 알겠어요? 걸릴 수 있어요.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굳이 꼭 낙서를 하고 싶다 하면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필기 조사까지 갑니다. 실제로요.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다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아이고. 자,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A형이야. 자, 내 옆에가 B형이고 대각선반면으로 A형이에요. 희한하게 어떻게 봤어? 뭐 컨닝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너가. 눈은 또 2.0이야. 봤어. 답이 보였어. 적었는데 어머 내가 본 걸 누가 봤어? 감독관이 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뭐야? 컨닝했어요? 감독님 죄송해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뭔 소리예요? 제가 언제 봤다고요? 봤잖아 지금! 제가 언제 봤다. 저 본 적 없습니다. 자네 지금 눈이 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48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 때문에. 왜냐면요. 그걸 인정받으려면 감독관이 어때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교육청 갔다가 또 갔다 도장 몇 개 찍어야 돼요. 누가 감독관이 그 집 앉아있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컨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4%다.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해송용 답안지 문제지 봉투. 문제지 봉투, 해송용 봉투.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10분) 전 예비령입니다. 답안지 하나 주세요. 5분 전 준비령입니다. 문제지 하나 주세요. 문제지에도 수험번호와 성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령입니다. 자, 손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뭐야? 본령입니다. 선우야. 선생님. 배불러. 긴장을 많이 했나? (3교시)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4교시 어려운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전 감독 처음이에요.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김은희 선생님, 본부로 와주세요. 김덕규 선생님, 도장 가지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번에 사이버 강의가 늘면서 대학에서는 여러가지 부정행위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인하대학교 이과대에서는 1, 2학년에 약 90여 명이 컨닝하다가 걸려서 0점 처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험 컨닝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엔 레전드로 남은 시험 부정행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공시생 성적 조작 사건입니다. 26살의 송모씨가 2016년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하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조작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철문, 보안 검색대, 스피드 게이트를 별 무리 없이 통과해 체력 단연장에서 공무원의 보안 신분증을 훔친 후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가 옆에 찍혀 있어서 눌러봤더니 그대로 열려서 USB 부팅으로 윈도우 암호를 해제해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인데요. 본인의 지역 인재 7급 필기시험 성적을 45점에서 75점으로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지역 인재 또한 부정행위로 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대학교 교직원을 사칭하여 지역인재 추천 PSAT 모의고사 학원을 알아낸 후 학원에 잠입하여 시험 문제와 정답지를 훔쳐나와 시험을 쳐서 수석으로 발탁이 된 것인데요. 이때 시험지를 훔치는데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7급 공무원 시험지도 훔치려다가 실패하였고 겨우 시험을 쳐서 45점을 맞았지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잠입하여 점수와 최종 명단을 수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로그가 이상한 걸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더 추궁하자 한국사 능력시험과 토익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허위로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시험 시간을 늘려서 시험을 쳤던 것인데요. 더 추궁하자 2011년 수능에서도 약시라고 주장해 시험 시간을 1.5배 더 받아내고 시험장 화장실에 폰을 숨겨놓은 후 비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종료 직후에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에 올라온 답을 보고 베껴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리, 외국어, 탐구 전 과목 1등급을 받았던 것인데요. 대학에 와서도 결석할 때마다 허위로 진단서를 떼어와 수업 일수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충격과 공포인 레전드 부정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이후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보안점검 및 강화를 실시했고 송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제주대에서도 제명 처리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숙명여고의 쌍둥이 아버지 사건입니다. 2018년 숙명여고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당시에 교무부장의 두 딸인 쌍둥이 자매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다면 마을 잔치라도 했겠지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냈는데요.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접수되었고 두 딸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은 시험지를 절대 유출한 적이 없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했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감사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경찰이 숙명여고와 교무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 문제의 답이 적혀있는 메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미리 답을 적어놓은 흔적까지 발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객관식 문제의 정답으로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숫자들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딸들이 수상한 교내 대회 중 미술 대회에 아빠가 심사위원을 한 점도 밝혀내기도 하여 결국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심까지 가는 끝에 아버지는 학교에서 파면되고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자퇴서를 제출하였지만 퇴학 처리를 받게 되었고 역시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 중이고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8월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상피 제도를 도입합니다. 세 번째는 2005년 수능 부정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수능은 200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여도 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요. 구형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일명 코치라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섭외해서 과목당 30에서 50만원을 주고 시험을 치게 시킨 후 그 친구들이 모르스 부호처럼 정답을 신호로 보내면 근처 고시원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그 답을 다른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시험을 치던 중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발이 되었고 통신사의 기지국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조사 결과 총 226명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고 있던 것을 적발했고 모두 성적 무효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더 조사한 결과 2002년에서 2004년에도 비슷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발돼 약 70여 명의 대학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이미 그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제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시교육청에서 경찰 수사에 반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당 20여 편의 제보글을 삭제만 하다가 사건이 터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시키고 수능 샤프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OMR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이 도입되는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제도가 강화됩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점수를 받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 네, 시민 영상 특이점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니 근데 송스타님 이게 뭐예요? 화장지 아닙니까? 예. 시험에는 화장지 술술술 잘 뿌리라고 아주 잘 뿌리라고 제가 왕창 가져왔습니다. 아, 저는 또 어디 개업식 가는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이런 미실을 아직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엿이나 포크보단 낫잖아요. 실용적이고 쓸 수 있고. 예. 아니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미신 같은 것들도 있죠. 시험 때 특히나 그 여학생들이 사용하던 방석을 깔고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 중고등학교 때도 괜히 여학교 들어갔다가 시험 못 볼 뻔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험을 못 칠 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세르비아 같은 나라는 뒤에서 물을 뿌린대요. 수험생한테. 아, 왜 물을 왜 뿌려요? 쭉 나가라 이 뜻인 것 같긴 한데 시험을 어떻게 보지? 물 받고. 예. 앞으로 나가긴 할 것 같은데 예. 기분은 안 좋을 것 같네요. 나라마다 그런 어떤 풍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수험생에게 계란을 먹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란에 망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또 돈카츠를 먹는다고 합니다. 카츠, 일본어로 카츠, 이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좀 불안하다는 의미겠죠. 그렇지. 이렇게 시험에 관련된 다양한 미신들이라는 게 결국은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저희도 지금은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예전에 시험 볼 때 굉장히 떨렸었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그때만 생각하면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수험생 여러분, 이 시험이 분명 인생의 메인 이벤트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시민 영상 특이점, 또 다른 수험을 준비 중인 어느 수험생의 영상으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잘 아시죠? 파이팅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학원 근처 방을 구했고 본격적으로 공시생이 되기 위해 나의 자취방에서 떠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어땠어? 똑같았어요. 왜? 잠 못 자게 자꾸 말 걸고 누워있으면 자꾸 공격하려고 하고 똑같았어요. 시세 잘 지내고 갑니다.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아 보인다. 저는 인생 고난 연속, 고난 없는 삶은 행복해. 감동도 없다. 딴딴딴딴 내일이면 코난 탐정이죠.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코난이 파생되어 나온다. 굉장히 저질스럽다. 고향에서 싸온 짐들을 들고 함께 버스를 타고 고시촌으로 향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빛 같다. 그렇게 공시생의 메카인 신림 고시촌에 도착했고 당분간 지낼 집에 입장했다. 어때 기분이? 생각하고 왜? 그냥 뭔가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든 것 같다. 초기 비밀번호인 0000을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선다. 이 방은 전세대출 심사가 통과될 때까지 지낼 곳이다. 말수가 줄어든 친구의 눈치를 보며 당연한 말을 꺼내본다. 야, 그래도 신발장 있네. 이 집의 첫 느낌은 살짝 좁고 아늑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사야 할 것은 없어 보인다. 아, 그래도 풀옵션이네. 침대도 있고. 전 주인이 놓고 간 것인지 전신 거울도 있다. 화장실 한번 보자. 화장실 겸 욕실도 한번 구경해본다. 확실히 좁긴 좁다. 똥을 싸는 것은 괜찮지만 샤워까지 같이 하기엔 불편할 것 같다. 야, 그래서 여기 얼만데? 월 공급은 포함해서 40. 그 보증금 없고? 우리 집이랑 월세는 똑같았는데 그것에 비해 좁은 느낌은 있었다. 그래도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 채광도 좋고 내 기준에선 경관도 좋아 보였다. 공부하는 마음가짐은 어때? 그냥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얼마나 머물 계획이신지? 짧으면 1년, 길면 2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 파이팅 하자! 이왕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친구의 짐 정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여기 구청이니까 좀 싸가지고 어쩔 수 없지. 옷걸이를 택배로 보내놓아서 옷을 그냥 개서 옷장에 던져놓기로 한다. 택배로 보낸 것이 훨씬 많아서 옷가지들과 간단한 짐들 말고는 정리할 것이 없었다. 똑같은 사실은 다행히 받아들여야지. 너가 선택한 길 아니냐? 내가 선택한 해병대. 이 친구는 해병대 출신으로 거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너 몇 개냐? 해병대. 도와주는 김에 생색을 한번 내보았다. 아, 그래도 너 이사 갈 때 내가 다 도와주고, 어? 이렇게 이사 올 때도 다 도와주고. 다 너 콘텐츠 이용해서 먹으려고 그런 거네. 내가 너 이사 갈 때 내가 콘텐츠 이용해 먹었나? 콘텐츠 그때 안 했지. 찔리는 모양인지 괜히 열폭을 해본다. 나는 다 도와줘. 어? 너네도 그러니까 날 도와줘. 또 좋네. 그러니까 고맙다고. 둘 다 태세 전환이 빠른 편이다. 바지 밑에 넣고. 명령하지. 어느덧 옷을 다 개어서 하나하나 옷장에 잘 쑤셔 넣는다. 단촐한 옷 정리가 끝이 났다. 옷 정리 끝? 끝. 야, 코트는 또 멋진 거 입고 왔네. 기운이 빠진 친구의 기를 한번 살려준다.
저는 주윤발이네 주윤발. 텐션이 살아나고 있다. 아 근데 아디다스는 좀 안 어울린다. 또 뭐야? 이건 계약서냐? 아 임대차 계약서 이거 나 알지. 공인중개사 알바 경험을 갖고 있던 나는 잘 모르지만 괜히 계약서를 보며 아는 척을 해준다. 나의 허세 가득한 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친구는 다른 것을 확인해보기 시작한다. 비밀번호를 바꾸러 간 친구에게 맞을 짓을 한번 해본다. 때리러 올 줄 알았는데 미동도 않는다.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거 높여달라고? 잘 보여? 야뭐 그렇게 멋을 부리나? 공발로. 그렇게 지겹도록 계속되는 나의 아는 척에 지쳤는지 침대에 뻗어있는 모습이다. 무슨 생각하냐? 짐을 치우고 나니 고시촌에 입성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나보다. 힘들면 형님한테 연락하고. 그나마 이 친구다운 모습이 나온다. 이젠 이 집에 넣은 생활용품들을 사러 갈 차례다. 왜? 평소보다 친구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 시간 낭비는 여기까지 하고 생활용품점으로 나선다. 가던 도중 갑자기 친구는 발길을 돌렸다. 우리를 붙잡은 것은 바로 헬스장이었다. 운동에 목말라 있는 이 헬창은 오아시스를 본 것 마냥 눈길을 떼지 못한다. 내부까지 다 둘러보고서야 본 목적을 떠올리고 발걸음을 뗀다. 너무 좋다. 가격이 말이 안 돼. 오늘 본 모습 중에 가장 열이 넘치는 모습이다. 자취생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이소를 왔다. 면도 크림 하나 보는데도 엄청난 신중을 가한다. 가성비충인 이 친구에게 이곳은 천국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30분간의 쇼핑을 끝내니 바구니가 가득 찼다. 가득가득 살 수 있는 다이소 쇼핑에 행복을 느끼는 모양이다. 친구의 집들이 선물로 나는 휴지와 욕실 매트를 구매했다. 자취를 시작할 때는 살 것들이 너무 많다. 다이소에서 이 금액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특대형 봉투에 가득 담아 다시 집으로 향한다. 아 너 칼 안 사주네 생각해보니까. 집에 도착하여 하나하나 정리를 해준다. 휴지와 봉투는 빈 공간 아무데나 쑤셔넣고 나의 선물을 한번 펼쳐보기로 한다. 이 친구의 근육에 비해 귀염뽀짝한 것이 참 마음에 들었다. 이젠 욕실용품을 정리해본다. 야 너무 놀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욕실이 너무 좁아 놓을 공간이 없다. 야 근데 진짜 놓을 데가 없다. 컵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꾸역꾸역 놓아보려 했지만 부족하니 그냥 바닥에 내려놓는다. 친구의 행복인 질동생활을 위한 휴지도 걸어준다. 변기에는 귀여운 도라에몽이 붙어있어 친구가 더욱 행복한 똥타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친구야. 그렇게 생활용품 정리도 마무리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학원 OT. 두개가 난 좋아해. 아 내일은 OT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 고생해라. 친구는 힘없이 고시생 정보 단톡방만 바라보고 있다. 할 말이 없으니 일단 침대로 향한다. 친구가 너무 다운돼 보여 괜히 영양가 없는 아무 말이나 짓거려본다. 침대 딱딱하다. 뭐지? 매트리스 아닌가? 허리 아플 것 같은데?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긍정적인 말을 건네본다. 야 그래도 뷰가 좋다 뷰가. 야 뷰가 좀 뭐해. 내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한데. 이렇게 친구가 힘이 빠져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날 미리를 안 했을까? 아 힘내라. 카메라 의식해서 씨발 쓴다고. 나의 속내를 들켜버렸다. 친구야 힘내라. 평소 같으면 달려들었을 텐데 달려들지 않는다. 이 집에 더 필요한 것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주고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간다. 그래. 화이팅해라. 나도 막막한 미래는 다를 바가 없기에 가슴이 아팠다. 얼른 모두 잘 풀렸으면 좋겠다. 가기 전 이 집에 귀신이나 신령이 있다면 친구를 잘 봐주십사 하고 큰절을 한번 올려본다. 전부는 아니라고 너의 인생의 일부분일 거야. 그러니 당당하게 웃어봐.